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주택자들이 머리 아프죠. 이게 사실 다주택자가 장점도 있고 명확한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적인 면에서는 굉장한 단점이 있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할 만한 게 사실 내가 자금이 많으면 선택의 폭이 엄청 넓은데 큰 자금이 없을 때는 다주택자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취등록세가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에 입지가 굉장히 좋고 향후 개발 가능성까지 갖춘 물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세를 놓으면 안 되고 월세를 세팅해서 이자 공제하고 약 130만 원 정도 나오고 실질적인 내 투자금은 한 1,000만 원 내외로 투자되는 돈이고 한 달에 월세가 한 120, 30 정도 나온다. 그러면 나쁘진 않잖아. 그렇죠? 그리고 보유하다 보면 여기가 개발까지 할 수 있는 아주 입지적으로 괜찮은 지역이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물건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물건은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물건은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지 말아야 될 거를 남들이 하지 마라 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명확한 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을 우리는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멘탈이 된다 그러면 이런 물건은 꼭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물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동작구 상도동입니다. 동작구 상도동이고 토지 면적이 11평이고 건물 면적은 23평이나 됩니다. 자, 물건 종류는 다세대 빌라입니다. 다세대 빌라. 자, 그리고 감정가는 3억 7,500인데 지금 현재 51%까지 유찰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태경빌 5차고 생긴 것도 우리 멀쩡하게 생겼죠. 우리 메토 1층 101호다. 그럼 결론은 이쪽 라인에 있겠다. 쉽겠죠? 오케이. 뭐 이게 여러 개가 나왔는데 다른 거는 볼 필요가 없고 101-2호가 있다. 101-2호.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눈을 크게 뜨시면서 우리는 봐야 된다. 그리고 보시면 제시외의 물건이 있는데 우리는 100m 1호기 때문에 이거는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물건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101-1호. 좀 전에는 뭐였어요? 101-2호가 있고 여기는 101-1호가 있다. 그러면 뭐지? 이제 우리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건물이 우리가 몇 평입니까? 23평이었죠. 사용 승인일은 2017년도다. 그러면 지금 2024년도니까 약 7년 정도 되었다. 상도동에서 7년 정도 되었으면 신축입니다, 그냥. 그래서 상도동에 있는 물건이고 약 7년 정도 된 매물이기 때문에 그냥 이 물건은 거의 신축급에 가까운 물건이다. 자, 임차인 현황을 보면 말소 기준은 2017년 9월 27일이고 전입일은 2017년 미상이 있다. 이 미자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 이해돼요?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확인을 못했다는 거지 확인이 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낙찰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전입일 미상, 확정 미상, 배당 요구 없음을 세입자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이렇게 보면 큰일 납니다. 이것 때문에 당하는 거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없다고 절대 판단하지 마라. 확인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꼭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채권 금액은 1억 2천이고 이렇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일단 매각 물건 명세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1층 101호죠. 그런데 좀 전에 보시는 것처럼 1-1호가 있고 1-2호가 있었다. 그러면 쪼개놨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1호 1층 101-2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말소 기준이 언제예요? 최선 순위 설정일이 2017년 9월 27일. 그러면 우리보다 빨리 전입된 사람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지금 101호-1호와 101-2호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대항력이 없다고 우리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문제 없었는데 건축물 대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몇 층?
1층인데 뭘로 되어 있습니까? 사무소로 되어 있다. 한마디로 빌라 1층이 허가를 받을 때 뭘로 되어 있다? 주택으로 안 되어 있고 사무소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사무소로 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통상적으로 배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가격이 맞으면 해도 돼요. 가격만 맞다 그러면. 자, 이런 게 만약에 개발지역 안에 있으면 모아주택이나 또 뭐 있죠? 신통 안에 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 소유주들은 분양권을 받을까요? 입주권을 받을까요?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될까요? 모르겠어요? 자, 개발구역 안에 있을 때는 이분들은 통상적으로 입주권을 받는 게 아니고 분양권을 받아요. 건생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이게 주택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입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게 건생이기 때문에 뭘 받을 수 있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나쁘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 물건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자, 이게 건생이기 때문에 전세를 놓으면 세입자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들어오시는 분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아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내한테 세입자로 들어왔을 때 만약에 내가 경매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인정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이것도 알아야 되잖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세를 놓는다 하더라도 최악의 내가 잘못된 일이 생기더라도 세입자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단점이 또 하나 있죠. 이게 건생 건물에 주거용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면 단속에 누가 신고하면 걸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크게 겁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왜 그러냐면 이게 누가 신고해서 구청에서 나와서 현장 점검하러 오거든요. 그러면 사무소인데 왜 주거용으로 사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우리한테 시간을 줘요. 원상복구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통상적으로 세입자가 있다 그러면 세입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만기될 때까지는 우리한테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만기될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만기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구청에다가 우리가 원상복구했다고 신고하면 돼요. 그럼 신고할 때는 싱크대 때로는 보일러만 떼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그분들이 와서 현장 점검하고 다시 정상적인 걸로 또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노란 딱지를 붙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은 아무 문제가 있다 없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모르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리스크는 뭐냐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만 리스크지 내가 저렴하게만 가져온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못하는 거고 불법 건축물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대신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없다? 확실하게 내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고 이런 물건조차도 건생이지만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냥 쓰레기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는 평수가 몇 평이었죠? 23평이나 되었고 이거를 두 개로 나눠서 11.5평 정도 되는 전용 11.5평 정도 되는 집으로 세팅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거기 자체로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물건을 보고 주위에 이제 월세 시세가 얼마 하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물건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물건은 위치가 이쪽이죠. 이쪽인데, 자, 요걸 클릭해 보면, 자, 전용이 우리 거보다 적은 약 8평 되는 게 5천에 110만 원 정도예요. 얘는 신축이에요, 신축. 신축이니까 이 정도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 의하면 우리는 보증금 2천에 월 100만 원을 세팅하는 걸 했어요. 보증금 2천에 100. 그러면 두 개면 얼마예요? 4천에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4천에 200. 자, 또 장점이 뭐냐면 건생이니까 대출이 몇 프로까지 나옵니까? 기본 80% 나온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내 돈이 거의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거의 안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다른 물건도 보면
여기가 우리보다 좀 큰 게 5,500에 175만 원 받고, 좀 전에 똑같은 거네. 우리보다 좀 작은 게 얼마 받느냐면, 요건 한 2년 정도 되는 물건인데, 3,000에 120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7년 정도 되었죠? 7년 정도 되었으니까, 아무리 못 받아도 2,000에 100만 원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우리 물건의 시세였다. 그리고 주위에, 저희들이 부동산에 조금 전화를 해봤는데, 매물이 많이 없대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월세 찾는 분들이 요즘은 전세보다 많기 때문에 월세가 굉장히 귀한 상황이다. 그래서 내놓으면 지금 손님은 바로 붙여줄 수 있을 정도로 매물이 지금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물건은 아주 좋았다. 그런데 이렇게만 봤을 때는 1차원적인 거고, 우리가 여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면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33M2라고 아시나요? 33M2는 일주일씩 단기 임대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이에요. 일주일씩 단기 임대. 그러면 자, 통상적으로 일주일씩 단기 임대를 하지만 일주일만 계신 분도 계시고, 때로는 뭐 2주, 4주, 한 달, 두 달도 계신 분들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에어비앤비는 불법이지만 여기는 정상적인 합법으로 만들어진 게 33M2라는 회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들하고 계약을 한다면 일주일에 방 2개, 화장실 하나 있고 거실, 주방 있는 우리 정도 되는 스펙 되는 물건들이 일주일에 39만 원, 한 달이면 얼마예요? 160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돌린다 그러면 보증금은 회수를 내가 못하지만 월세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한 개는 보증금 2천에 월 한 100만 원 받고, 한 개는 33M2로 돌리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매물이다. 자, 그러면 개발 계획이 있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 물건이에요. 자, 잠시만요. 이렇게 보면 되겠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신대방역 상거리고 이 위쪽이 장승배기역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상도동 모아타운 대상지에 선정되어 있는 지역이고, 여기가 상도 14구역이고 여기가 상도 15구역이단 말이야. 신통 14구역, 15구역. 사업성이 가장 좋다는 상도 14구역, 15구역이고, 얘들이 사업성이 좋다 보니까 주위에 지금 다시 개발 계획에 포함이 안 된 지역에는 자체적으로 모아타운으로 지금 굉장히 열심히 추진도 하고 있는 지역이 이쪽 지역이다. 그래서 상도동은 여러분들이 물건을 나오면 좀 더 다른 지역보다 집중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보유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가 상승도 많이 되는 데가 빌라 중에 상도동이 그런 지역이고, 개발 계획도 많이 잡힌 지역이 어디다? 동작구 상도동이다. 그리고 상도동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 번 들어오면 사람들이 잘 안 나가려고 한대요. 그만큼 살기가 좋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이동이 없기 때문에 매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 중에 하나가 어디다? 이 상도동이다. 그리고 우리 해당 물건이 15구역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약간의 개발 호재가 있고, 얘들이 신통이 조금 더 확장해서 개발한다 그러면 우리까지 매물에 포함이 될 수 있고, 때로는 포함이 안 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요 물건이거든요. 그러면 얘들이 개발된다 그러면 이 주요 환경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엄청 좋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때로는 내가 개발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을 하든지 아니면 밖에 있는 물건도 개발 계획이 잡힌 가까이 갈수록 그 가치는 더 빛이 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얼마 정도 있으면 투자가 될지 우리가 수익률표 보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께 감정가가 3억 7,500이고, 자, 매매 시세를 지금 저희들이 근생이 아니고 정상적인 빌라면 4억 중반 정도 합니다. 4억 중반. 4억 한 5천 정도 하니까, 요거를 저희들이 그냥 한 2억 5천 정도 잡아볼게요. 매매 시세를 2억 5천 잡고, 총 보증금은 4천만 원 잡고, 월세를 200만 원을 잡았을 때, 입찰 비용은, 최저가 기준에서 올려보도록 하고, 이전 비용은 이게 근생이다 보니까 취등록세가 4.6% 나옵니다. 그래서 법무부까지 해서 5% 잡고, 입찰 증액을 3천만 원 잡고, 대출은 기본 80% 나와요. 그리고 연간 이자율은 5%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한 2억
800 정도 잡았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전 비용은 이제 100만 원 정도 나오겠죠. 100만 원 나오고 총 투자는 1000만 원 나오는 거죠. 1000만 원 되는 거고 총 투자금은 2억 1800, 대출은 1억 6천 돼서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되는 돈 얼마 있어야 된다? 5200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200이 필요하지만 내가 보증금 4천만 원 회수하면 실질적인 내 돈이 얼마 정도 투자된다? 1200만 원 투자되고 한 달에 13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자금이 조금 작게 투자하시는 분, 때로는 내가 지방에 있는데 서울 중심 지역에 뭔가 하나 해놓고 조금 아쉬우신 분, 때로는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이런 물건을 여러분들 찾는다 그러면 굉장히 괜찮은 물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팁을 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아시를 통해서 서울의 개발 계획이 어느 정도 거의 한 90% 나와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매물 중에 우리처럼 지금 다세대 빌라인데 건생으로 나와 있다.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거는 굉장한 투자 가치가 있고, 모아주택 말고 신통은 실질적으로 내가 매도하고 싶을 때 살 수 있는 사람 조건이 뭐예요? 무주택에 실거주 할 수 있는 사람만 한테만 내가 매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금이 급해서 매도하고 싶을 때 이거는 뭐다? 건생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실거주 의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2년 정도 보유하다가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2층 건생은 안 좋다, 하지 마라는 게 일반적이지만 내가 관점을 조금만 다르게 본다 그러면 이런 물건도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 왜? 건생은 한 4, 5천 정도 하지만 우리는 거의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입찰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입찰 안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다세대 빌라에 건생이 나왔다. 그리고 모아주택 때로는 신통 안에 있는 물건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는 대출을 풀로 받으시고 요것을 전세보다는 월세로 세팅한다 그러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 일정 부분의 수익도 가져올 수 있고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하는 것도 전혀 나쁘지 않는 물건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팁으로 알려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불법 건축물은 대출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안 해보셨으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 매물로 이거 사라 그러면 우리는 안 살 수도 있겠죠. 근데 경매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분양 사무실에서 내가 분양을 받는다 그러면 정상적인 가격에서 한 10% 정도 빼주더라고. 분양가가 예를 들어 5억이다. 그러면 건생이니까 한 5천만 정도 빼줘요. 그런데 우리는 경매로 사니까 거의 반값에 사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만큼 또 우리는 차익도 생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다주택자들도 이런 거 하신다 그러면 주택수에 포함도 안 되고, 여러모로 나쁘게 생각하면 모든 게 나쁘고 못한단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관점을 내가 조금만 틀어서 본다 그러면 충분히 가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쌤, 혹시 저것도 신탁대출로 받는 건가요? 자, 이거는 신탁대출 받는 게 아니고 그냥 건생이기 때문에, 건생, 근린생활시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담보대출로 나오는 겁니다. 담보대출. 신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중요한 거는 이런 거 하시려고 그러면 용기가 필요하고 멘탈이 돼야 된다. 저렴하면 매도가 잘 되나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지도 않고 지금 매도할 생각부터 합니다. 이러니까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어떤 분들은 입찰 가서 당일날 낙찰 받고 바로 그날 매도하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모든 거는 일에 순서와 절차가 있는 거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시간을 갖고 매도한다 그러면 매도 안 되는 거는 절대 없습니다. 가격이 문제입니다, 가격이. 알았죠? 자, 그러면 오늘 비 오는데 여러분들 운전 조심하시고,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 낙찰 옥션의 김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